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주가 조작에 불기소하기로 했어요. 한 푼도 개원하지 않는 그 몰염치가 더 뻔뻔하다. 김 여사 비밀을 한꺼풀씩 벗겨내고 있어. 여당 최고위원, 서울시장, 대구시장, 여당의 전 대표, 녹취록, 디올백, 카톡 메시지. 다음엔 뭘까 겁난다. 그러니까 요즘 조선일보가 이래요. 네. 윤 대통령 나라와 부인 사이에서 결단할 때다.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얘기하는 지금 얘기 네. 다 똑같지. 통제불능. 이게 이제 레임덕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네.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김정대 뻥 뚫리는 TV.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요정 우윤입니다. 사이다가 김이 좀 빠지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본인이 톡 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안 빠진다니까. 저는 안 빠질 자신이 있는데 세상이 김 빠지게 만들어. 계속 김 빠지는 뉴스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오늘 그 마음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간신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요즘은 간신을 뭐 김대남, 명태균이 막 얘기를 하니까 십상시가 어떻고 뭐가 막 나오는 십상시라는 어원은 원래 그 박근혜 정부 때 박관천 경정. 박관천. 네. 거기가 그 박근혜 정부의 십상시를 폭로하면서 네. 내로남불 십상시 이런 말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유행시킨 사람이 어제 그분하고 방송했어요. 네. 그런데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네. 3번이 박근혜라 그래가지고 또 이 말이 유명해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나라 유학자 유향이 지은 설원 제10권의 경신편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거를 조선일보에 이한우의 간신열전이라고 아주 재밌어. 설원에 따르면 나라에는 5가지 한심한 일, 즉 오한이 있다. 첫째, 네. 첫째. 정사를 외부에 맡기는 것. 정사는 정사 그러니까 나라의 일을 그게 나라 일이에요? 공적인 일을 외부에 맡기는 것. 아. 그러면은 왜 주로 뭐 국정농단 일어나겠네. 이종호 또 명태균 그러니까. 또 천공 네. 뭐 이런 식으로 외부에 자꾸 맡기는 것. 내부에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이게 첫 번째 한심한 일이다. 한심한 일. 여기서 이제 비선 실세가 나오는. 그러겠죠. 두 번째는 요건 약간 좀 반발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여성주의자들이 보기에는 둘째는 여자로 인한 어지러움. 그런데 이상하게 이 정부에선 이게 그러니까 여성 옆에 있는 남성이 사리 분별을 똑바로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그 여자의 말에 얘기, 계속 그 현혹된다는 얘기. 거잖아요. 어지러움이고. 네. 셋째는 기밀스러운 모책들이 새어나가는 것. 모세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군사기밀이 야당 의원한테 막 빠져나가. 이거 최근에 많이 본 일이에요. 뭐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뭐 수방사령관이 뭐 한남동의 경호처장 공간에 가서 밥을 처먹고 또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령관을 방문하고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이 뭐 중국에 빠져나간 사실이 야당 의원한테 새고 또 외교부에는 기밀 자료가 막 국회의원한테 올라가고 누군가 뜻이 있어 줬지만 이미 말을 안 듣는다는 뜻이야. 통제불능. 이게 이제 레임덕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네. 네 번째 유능한 경사들을 공경하지 않아. 그러니까 불경 경사라 그러는데 그래서 나라가 패망하는 것이고 경사가 뭐예요? 경사라는 건 이제 이게 또 신하들과 임금 간에 관계된 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충심스러운 전문성 있는 신하들을 공경하지 않아서 네. 다섯 번째가 또 엽기적인데 네. 나라 안을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나라 밖에서만 힘쓰는 지질 폭망인데 계속 해외여행 가시는 거 말하는 거.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복을 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환란을 제거하려 해도 제거가 안 되고 안 되고. 설사 복에 이르더라도 그것은 잠시 빌린 것뿐이다. 그러니까 뭐든 안 된다 일이. 그런데 이 이한우 센터장이 이게 조선일보인데 이 말을 하는 거야. 그 다음 문장이야. 네. 그런데 5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실로 오싹해질 뿐이다. 이 말의 뜻이 뭐야? 5가지가 지금 다 나타났다는. 그렇죠. 다 해당되잖아요. 지금이 그렇잖아. 네. 근데 저는 제가 성격이 급한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까지도 이 정부에 대해서 이제 오싹할 정도로 망해가고 있다라고 경고 아닌 이런 막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달라지는 건 없죠, 현실이? 왜 달라지는 게 없느냐? 하나라도
하나라도 있어야 희망을 갖고 버틸 텐데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 모든 원인은 분별력 없는 권력자한테서 비롯된다는 거지. 권력자가 분별력이 없고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들한테 마음이 끌리니까 네. 충성스럽고 전문적인 조언이 안 들리는 거지. 그러면 들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게 제일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한겨레 신문에 길윤영 기자라고 있어. 이 사람이 오늘 페북에 재밌는 글을 썼는데 왜 재밌는 글을 썼는가 하면 오늘 조선일보 오피니언에 김창균 칼럼에 실린 칼럼 제목이 이겁니다. 녹취록, 디올백, 카톡 메시지. 다음엔 뭘까 겁난다. 그러니까 요즘 조선일보가 이래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읽고 자기가 아는 역사 이야기를 하는데 고종 때 나라가 망한 때지. 한말에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보다 못한 새 대신인 김병시, 정범조, 조병세가 고종을 찾아갔다. 네. 이게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다 이거예요. 고종 황제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년간 성상께서 누구와 함께 나라 일을 처리하셨는지 감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밑에 있는 신하들이 정성과 힘을 다하지 못한 것은 폐하께서 또한 과연 어진이에게 일을 맡겨놓고서 두 마음을 가지신 것 아닙니까? 간사한 자를 내쫓는데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아예 작심하고 목을 내놓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간신들 끼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잡스럽게 등용된 무리들을 멀리 배척해버린 다음에야 나라 일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쓰는 거야, 이 얘기가. 지금은 왜 이런 충신이 없느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건 간사한 자, 잡스럽게 등용된 무리들, 간사한 소인배들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당대 인류 인사들을 다 제거하고 엉뚱한 삼류들만 고종주의에 해가지고 꼬락서닐 말이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라 일을 논합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고종이 이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 이제 나라가 반쯤 망한 한일 을사조약이 체결된다. 여기서 외교권을 빼앗긴 거야. 그리고 1910년엔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거고 그때도 간신들이 다 고종주의에 있었다. 이 이야기를 길윤영 기자가 하는데 왜 그러냐면 조선일보에 비슷한 구절을 봤기 때문에 자기도 얘기를 한 거야. 아, 그래요? 그럼 조선일보에 뭐라고 써 있느냐? 김창균 칼럼에 대통령실이 이류 삼류들에게 농락당한 장면을 목격하면서 구정물을 함께 뒤집어 쓴 느낌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해진다. 여전히 여사가 안쓰럽고 문제 삼는 이들을 탓하고 있나? 국민에겐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안 드나? 저는 이 말에 100% 반박하고 싶은데요. 이류 삼류의 주변 사람들 때문에 오물을 뒤집어 쓴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이미 이류 삼류이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미 오물을 뒤집어 쓰고 대통령실에 입장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건 고종 때랑 달라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과거를 이류 삼류로 살았잖아요. 그런 가짜 인생을 살고 조작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왔으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몰고 온 거지. 그런데 그 김건희가 보기에는 저 우리 오빠 말이야. 저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가 뭔 짓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정권을 만들고 있는데 정치는 지지리도 못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어. 팔 걷어붙여. 명 선생님이 제일 탁월하십니다. 뭐가 265, 365 그냥 뒤 엉켜가지고. 너무 심각해요. 이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여기 중앙일보 칼럼도 하나 포스팅이 됐는데 윤 대통령 나라와 부인 사이에서 결단할 때다. 여사 리스크 국민 인내 임계점이다. 대통령실 기강문란도 위험수위다. 억울함이 있어도 이젠 민심 따를 때다. 다 똑같아 얘기가. 맞아요. 다 똑같은데. 다 똑같아. 그러니까 아까 중국의 그 한나라 때 얘기, 길윤영 기자 고종 때 얘기,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얘기하는 지금 얘기. 네. 다 똑같지. 근데 되게 더 무력하다고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면요. 모든 언론에서 사설로 우리를 다 비판해. 우리가 잘못됐대. 간신이네. 뭐래 비판해도 그래 너네가 할 수 있는 건 팬이야. 그거 이상은 없지를 너무 아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칼은 이 사람들을 처벌하고 잡아넣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못할 거니까 니네들 맘대로 떠들어. 그게 너무 국민으로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이 다 이렇게 떠들면 이미 국민은 합의를 했다는 얘기거든. 하지만 투표 결과를 봐봐요.
아이, 그 정도는 참아주세요. 참아줘요? 예, 이건 너무 네. 그래도 서울이 완전히 이제 야당의 도시가 됐다는 건 큰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 변태와 엽기 이런 국가의 이미지 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영화 하나가 있었어. 2019년에 개봉된 토드 필릭스 감독의 영화 조커라고 있어. 조커 알죠? 그 영화 처절하지. 네. 그 영화의 내용 거기 주인공이 광대로 광대죠. 나오는 아서 플렉이라는 아서 플렉이죠. 아서 플렉. 네.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착하게 살아보려 그래. 맞아요. 근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면서 인생이 부조리함이 계속 자기한테다가 심지어는 자기 엄마한테까지 배신감을 느껴. 그래서 이 인생의 부조리함에 좌절하면서 점차 악당이 되기 시작한다. 네. 이것이 공교롭게도 세상의 부조리함에 넌더리가 난 이런 그냥 모든 언론이 그냥 권력을 조롱하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악당이 된 조커가 나중에 영웅이 돼. 그러니까 추앙하게 되잖아요. 추앙하게 되는 네. 거예요. 생방송에서 막 사람 싸 죽이니까 더 열광하게 되고. 이제 넌더리가 나면서 차라리 저렇게 악당이 되는 저 모습이 더 인간적이라고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느끼게 돼. 근데 최근에 명태균 씨를 보면 김 여사 비밀을 한꺼풀씩 벗겨내고 있어. 그랬는데 김 여사가 꼼짝을 못해. 그래서 제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당 최고위원, 서울시장, 대구시장, 여당의 전 대표, 비대위원장까지 다 전부 다 니들이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오. 사진 다 까. 그리고 아직도 깔 거 많어. 이러니까 다 납작 엎드려. 결국은 이 명태균 씨가 내가 보기에는 조커가 돼가고 있어. 한국에. 그러게요. 사실 실체는 신용불량자의 정치 브로커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정치 브로커가 저 기득권자들을 한 방에 때려 눕히는 거를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오늘은 뭐라 그랬대. 오늘은 카톡 메시지 뭐 날렸대. 네. 근데 정작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약간 겁주는 느낌만 하지 막상 또 세게는 못 하잖아요. 자기도. 건드리는 만큼만 까. 그러면서도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을 꽝짝 못하. 그러니까 이게 가히 내가 보니까 명태균 현상이다. 그럼 앞으로 이거 대통령실은 계속 명태균 씨를 무서워만 합니까? 이게 계속 갈 거라고. 속수무책. 잡아들이면 되잖아요. 속수무책. 잡아들이고 막 검찰 잘하는 거 있잖아. 증거 인멸시키고 막 아니 그래서 조커가 경찰에 잡혀 들어가. 잡혀 들어가죠. 그러니까 더 커져 오히려 일이. 그러니까 잡아 가려는 거 아니야 자기를. 아 명태균 씨는 자기를 감당할 수 있어? 이러니까 이 조커라는 영화의 정서와 나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 네. 컬트 국가는 컬트 영화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허무주의와 변태적인 냉소주의가 판을 치는 나라. 그러니까 범법자가 막 그냥 정치인들을 조져도 어찌할 수가 없고 네. 또 이종호 씨 같은 경우도 권력을 사칭해서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 일 없이 말짱하고 그냥 여당하고 오히려 한패가 돼버리고 이거는 일종의 어떤 그 국가의 정상적인 도덕 기능이 이제 마비된 네. 이런 컬트 국가로 한국이 빠르게 변모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자 이렇게 되니까 도덕과 염치가 사라진 나라에서 차라리 악당이 되려는 자가 더 인간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엽기적 세태. 네. 이게 지금 한국 사회로 가는 게 영화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아, 지금 이 순간에선 누구 하나 진실을 얘기한다고 해도 진실로 안 느껴질 것 같아요 이제는.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객의 상황에 맞지 않게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보험 상품을 팔아 수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부담 없이 마이보험 체크로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my보험체크.com,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 상담하실 때는 반드시 김종대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마이보험은 사칭하는 회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맞다고 가짜 답변도 한다고 합니다.
가능합니다. 마이보험 체크, 여기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맞춤형 보험 상담 마이보험 체크.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보궐선거 끝나자마자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주가 조작에 불기소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대부분 정상 국가라면 이게 뭐 불기소가 맞냐 틀리냐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어요. 내가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저 주가 조작으로 해서 23억을 벌고 기소가 안 됐다. 그런데 내가 공직자다. 그것도 최고 공직자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반응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기소가 되거나 안 되건 국민들한테는 몹시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를 한 다음에 부인과 장모가 벌어들인 23억 원은 사회에 환원하겠다. 네. 이 정도 염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는커녕 뭐 더 가져갈 거 없을까 이런 거 살피는 느낌이에요. 더 빼먹을 데 없나? 더 빼먹을 데 없나? 내가 예컨대 어디 공항에 갔어? 그런데 어떤 가방이 있는 거야. 내 가방하고 비슷한 줄 알고 들고 집에 왔어. 네. 가방을 열어보니 23억 원이 있는 거야. 어머나. 알고 보니까 마약 사범이 놓고 간 가방이야. 그런데 나는 물론 법을 어긴 게 없지. 내가 뭐 마약 유통시킨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이 돈을 돌려줘야 될까? 안 돌려줘야 될까? 당연히 돌려줘야죠. 그렇죠. 네. 김건희 여사는 자기가 거래했어도 수익을 거둔 거는 자기 실력이 아니라 주가 시세 조작한 놈들이 때문에 돈을 번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땀 흘려서 노동을 해서 번 돈이 아니라면 이 돈은 당연히 도덕적으로 보는 거야 나는. 네. 내놓는 게 사람의 염치 아닐까? 그런 게 있었다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 갔겠습니까? 사회에 환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자살 예방에 관심 많고 우울증 환자에 관심 많으면 대통령 선거까지 하고 재산이 1원도 안 줄은 유일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래요. 그 정도로 남의 것만 탐하지 본인 거는 절대 내주는 부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이게 나는 가능해요? 지금 저기 국민들에게 이제 신경줄을 건드려 놓는 거는 네. 지금 뭐 불기소된다 해서 난리지만 요때 입 싹 닫고 이 돈 내 거라 그러면서 한 푼도 저기 개원하지 않는 그 몰염치가 더 뻔뻔하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봐봐요.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무혐의. 그리고 심지어 투표도 안 하러 나왔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그러니까. 이거 본인이 생각해도 좀 아니다 싶었는데 주변에서 못 가게 말렸을 정도로 자기가 생각해도 뭔가 자기가 문제가 많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바로 투표 끝나자마자 어떻게 이게 다 무혐의로 나오냐고요. 이게 나라가 국민들을 진짜 개, 돼지, 바보로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영화 조커에서 그리는 세상이야 실제로. 근데 우리 국민이 잘못한 게 있다면 이제 투표를 잘못한 죄가 있는 거죠. 이걸 처절히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커는 조커 2를 보면은 조커 자체를 부정할 만큼 조커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든 그렇게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지 않아. 그건 네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현실도 계속 이게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게 세상의 모습의 전부는 아니겠지. 다른 측면도 있겠지. 뭔가 그래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네. 어떻게 하면 다시 이제 좋은 질서와 회복할 수 도덕을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최근에 그런 거를 일깨워 준 것 중에 하나가 서점으로 몰려드는 시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그러니까 과거에 광장에 있던 시민들이 그 촛불 시민들이 요즘 서점에 있더라. 네. 100만 권 이상 팔렸어요. 지금 한강 작가의 책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작가는 이제는 조용하게 살피고 설득하고 어루만져주는 세상의 어떤 나쁜 면이 아니라 네. 좋은 힘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정작 본인은 고군분투했더라. 저는 한강 작가가 그 노벨문학상 수상하자마자 어떤 그 소감을 바로 얘기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수상 소감을 얘기할 만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잔치를 하면 안 되고 기자회견도. 와, 진짜 이 사람은 급이 다르구나. 아, 진짜 이 사람은 어나더 레벨이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정말 노벨 문학상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인격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인문주의자가 펼쳐놓는 이야기에 흠뻑 빠지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의 어떤 평온한 안식처이자 다시 우리들의 공간이고 더 나아가서는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아니겠는가. 네. 그런 면에서 나는 작가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작가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더
반갑고 고맙다는 거죠. 반갑고 고마우면서 좀 안쓰럽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표현을 못할 뿐이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처절하게 살아가는가 그런 게 전 되게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의감, 도덕감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은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분노마저도 다스리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 우리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우리는 누구인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게 이제 세상이 막 소란스럽고 먼지를 일으킬 때 작가가 해야 되는 말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도 주말에 한번 광화문 서점으로 한번 나가볼 생각이에요. 한강 작가님의 책은 읽은 게 있으십니까? 아, 그런데 매우 애석하게도 우리 다독하는 우리 내가 그거를 몇 번 망설이다가 못 읽었는데 그러셨구나. 예, 사실은 좀 읽기가 겁났어요. 이 참혹한 이야기를 또 어떻게 읽나? 네. 내용 줄거리는 알지만은 알기 때문에 더 이제 읽으시기 겁나셨구나. 사실은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위 눌린 세대예요. 그렇구나. 역사적 트라우마가 많은 세대예요. 그럼 더 뭐 읽기 민주화 힘드시죠? 나가고 뭐 하고 뭐 그러다가 몇 번을 망설이다가 안 읽었는데 지금부터는 용기를 내야 될 것. 이제는 용기를 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읽고 싶어도 없어요. 서점에 책이 다 품절이에요. 아니 또 갖다 놨대. 아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그럼 어디 계시겠습니까? 뭔가 이런 데서도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데 당장 정권이 뭐 물러나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네. 또 우리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애석하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누군가에 의해서는 새로운 희망으로 전환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택시 탔는데 언제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언제 물러나니까 그러는데 우리 기사님. 빨리 물러나지 않아요. 이 과정은 길어요. 그리고 언제 물러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래도 항상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잊지 않았기에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라도 사는 거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은 꼭 이렇게 속상해야 할 일만은 아니라는 거. 오히려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군사정부 시절에도 이렇게 속상한 시민들이 주로 박완서 작가의 글을 많이 읽었고. 아 그래요. 박완서 작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는 어디 가서 위로받아야 됩니까? 이런 소감들이 작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고. 네. 우리는 이제 세계적인 문화와 감성을 가진 또 그것을 주목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게 이래도 버텨왔다는 거. 네. 그 강인한 생명력을 보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진짜 이 간신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패한 정권은 반드시 유한하다. 역사가 뭐 그렇게 알려준 거잖아요. 그리고 최후가 가장 비참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진짜 두 발 뻗고 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련도 뭔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겨나가고 극복해가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있어야 네. 다음에 윤석열 이후에 우리가 또 좋은 어떤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끌어냈다고 해서 거기서 또 안주해버리면 더 나쁜 세상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건 확실히 리더를 보는 시각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다 해줄게 이런 정치는 필요 없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뭘 이뤄왔고 걸어온 발자취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자. 살아온 게 곧 그 사람이잖아요. 진짜 이런 거를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내년 봄에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그래도 꿈꿔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다는 어떤 힘, 간신의 세상은 반드시 파멸한다. 네.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5가지 한심한 일, 오한. 이런 거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아주 정사를 좋아요. 외부에 맡기는 것, 여자로 인한 어지러움, 기밀이 막 새는 것, 유능한 경사가 안 일어나는 것, 그리고 나라 안보다 나라 밖에서 설치고 다니는 것. 그래서 존망과 회복은 그 요체가 몸가짐에 달려 있기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임금한테 직언을 했던 충신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네. 어쩌면 이 정부에 그런 충신이 한 놈도 없고 한 번도 기록이 없다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마음의 양식을 주시는 김종대 의원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조금 마음이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은 위안이 되셨길 바라고 댓글,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의 빵 뚫리는 TV. 자, 김종대 TV에서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저희 스토어에서 구매해 주시면 김종대 TV를 후원하면서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는 일석이조 쇼핑이 후원이라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구매해 주세요. 이용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러 제품의 태그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김종대 스토어로 바로 안내가 됩니다. 품질, 안전, 맛이 보장되어 있는 우수한 상품들을 아주 최저가로 입점시켜 놨고요. 먹거리, 전자기기, 생활용품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제품이 있으니까 저희 김종대 스토어에 방문하셔서 후원하는 마음으로 제품 구매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종대 스토어.